네, 26학년도 수능 영어 32번 지문, 빈칸 요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빈칸 유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빈칸은 그저 랜덤할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논리 구조를 따라가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주제는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예. 어, 좋은 스타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어스한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대화에서 그것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화에서 어, 무엇이 좋은 스타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스타일인 건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 상대방이 불편해하면은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표현이 너무 센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딱 적절한 분량인가, 조금 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다 좋은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화와 글쓰기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 대화처럼 이 협동하는 것에 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거죠. 메시지를. 그래서 그 갈고 닦아진 그 실용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 협동을 더욱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글을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일종의 실험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정제된 주고받음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작가들은 그러한 스타일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acknowledging, 얘는 인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뭘 인정하냐면은 독자들은 똑같은 거를 기대한다는 건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리스너가, 청자가 대화에서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과 예,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대화를 잘한다면 너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글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acknowledging,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말이 참 이상하죠. 어 그럼 뭐 인정한다라는 게 인정을 안 하다가 뭐 인정을 하는 거냐? 이제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거냐? 아니에요. 그건 admit이고, 물론 acknowledging도 그런 의미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전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하고 그냥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acknowledge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다, 말이 좀 이상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 좀 이상한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뭐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뭐 슬슬 넘어가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acknowledging은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자라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뭐냐면은 clarity. 굉장히 명쾌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relevance. 그리고 이 relevant가 적절한이란 뜻이죠. 왜 적절한 거냐면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겁니다. relevant가 원래 관련이 있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관련이
예를 들면 지금 뭐 환경 얘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아이돌 얘기를 해요. 그거 적절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예, 적절한가. 그다음에 proportion. 이건 이제 우리 뭐라고 알고 있죠? 비율로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proportion이 대체 뭐지? 이걸로 하염없이 빠져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대화나 아니면은 글쓰기에서나 결국에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고받는 거 서로. 서로 주고받는 거가 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 듣는 사람을 듣는 사람을 얼마나 잘 배려하는가가 결국에는 글쓰기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도대체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깊게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보류라고 하는 스킬을 쓰시면 돼요. 예. 제가 뭐 리딩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결국에 독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proportion 나 이거 비율로 외웠는데 정도로 외웠는데 비율, 정도 이렇게 딱 집어넣는 지식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봐야 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빨간색이 문맥에 따라서 뭐 열정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음, 뭐 어떻게 보면 좀 강렬함 혹은 따뜻함이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차분함이라는 거를 또 의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미술에 있어서는 그런 것처럼 뭐는 뭐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 지식을 딱 넣어봤어. 근데 문맥이 안 맞아. 그러면 보류야. 오케이? 결국에는 뒤에 거를 읽어보면은 웬만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 말을 좀 클리어하지 않게 하는 사람,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스테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 박수혁 같은 사람이죠. 그래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사람, 혹은 정보를 너무 적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프로포션이죠,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겠어요?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량. 정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글의 분량, 글의 분량, 말의 분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 라면 포장지에 나오는 딱 그 설명하는 양 있죠? 딱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을 그것보다 덜 이야기하거나 그것보다 더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설명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거나 과잉인 거예요. 그렇죠? 설명서로서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앞에서 제시한 그 세 가지 어 value가 깨지게 되면은 당신은 굉장히 빠르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작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정보를 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 분량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청자와 적절함에 대한 적절함에 대한 신경 쓰는 거죠.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몰라. 어디에? 글쓰기에. 지금 대화와 글쓰기를 똑같은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이팅 쪽을 지금 메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라이팅이 왜 더 중요하냐? 글쓰기는 verbally 언어적인 거는 non-verbal 한번 보겠습니까? 언어적이지 않은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적이지 않은 소통이 뭐가 있어요? 구체화시키면은
예. 표정, 톤 이런 거. 톤은 언어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신경질적인 어떤 말투라든지 아니면 나긋나긋한 말투라든지 아니면 열정적인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은 대화의 부분인데 라이팅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정보가 대화에서는 그런 것도 정보로서 제공이 되는데 라이팅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어로 다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독자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글쓰기는 더 어려운 작업이죠. 예. 그래서 작가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독자를 더욱더 염두하고 글을 써야 돼요. 예.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선생님도 이제 글을 쓰면서 깨달았던 게 쉼표를 선생님은 쉼표를 잘 안 썼어요. 쉼표. 근데 쉼표는 누굴 위한 겁니까? 독자를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 주고 뭔가 한번 끊어 가지고 뒤의 내용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호흡이 너무 길어지면은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라이팅에는 의식적으로 어 생각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나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in effect 결과로서 우리는 가상의 대화의 both halves 그 두 개의 절반들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두 개의 절반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제 듣는 사람을 고려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내가 글을 썼는데 딱 봐도 좀 이번에 예시를 좀 많이 얘기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이 정도 원래 분량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힘드셨죠.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아니면 꼭 그런 얘기를 안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좀 쉴 만한 어떤 좀 가벼운 내용을 중간에 껴 넣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자를 좀 생각하는 어 그것이 반영된 글쓰기를 이제 해야 된다. 뭐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대화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다 똑같지만 특히나 글쓰기에서 독자를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번 한번 가보죠.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한계점을 인지하는 얘기는 나왔어요. 글쓰기의 한계점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 자체는 conversation은 빠져야 돼요. conversation 빠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이 결국에 라이팅의 리미테이션을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라이팅을 할 때 어떻게 라이팅을 하는 게 좋은 라이팅인가? 예. 그것은 독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결론이 돼야 돼요. 음. 2번 가보겠습니다. 어, 독자의 선호를 envision하게 imagine이에요. 상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독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소리야. 뭐에 대해서? 뭘 좋아한대? 스타일리스틱. 개성 있는 글쓰기. 문체인데 굉장히 개성 있는 문체를 좋아할 것 같아서 나도 굉장히 뭐 아나운서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해밍웨이처럼 굉장히 투박하고 심플하게 얘기해 봐야지. 이런 거를 생각해 이런 걸 상상하면서 글을 쓴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취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독자가 그냥 기본적인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취향까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도 독자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 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되게 바보같이 오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은 정말 그럴듯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메인 아이디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향성인 건 맞아. 근데 좀 너무 확장시켰어. 예. 너무 확장시켰어. 좀 오버했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결국엔 같은 맥락이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 3 번에 독자의 욕구를 상상을 해 봐라. 뭐에 대한? 더 많은 지식에 대한. 독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가 지금 지식을 더 많이 얻고자 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독자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독자가 그러니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독자가 원하는 거를 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독자가 요구하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 요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은 뭐 숙박시설이라고 치면은 뭐 인테리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화장실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침대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있을 게 다 있냐 이런 차원의 요구인 거야. 예. 당연히 아닌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저 사실 이 지문 이게 사실 지문마다 생각해 볼 거리를 항상 꼭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4번 보기인 것 같아요.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잘 보세요. 어 오해를 연구하셔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 리딩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자신의 오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이 문장, 이 문장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문장이 있어. 딱 이제 이거를 기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장이 딱 존재해. 그럼 그 안에 의미가 있겠죠. 이 의미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저기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저기에 어떤 사과가 달려 있는지, 사과가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되죠. 사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진짜 무슨 색깔인지 봐야 돼요. 그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뭐가 달렸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 잘못 이제 오해를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사과나무에 갔어. 사과가 무슨 색깔인지 이제 확인하려고 딱 봤는데 안개가 꼈어. 예. 그래서 흐려. 안개가 껴가지고 흐려.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개가 껴가지고 흐리면은? 음.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 여기에. 음. 이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파란색일 것 같아. 빨간색일 것 같아. 이때부터는 그냥 찍기예요. 이때부터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단어가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collaborative. 이게 뭔 소리냐? 어, 독자와 콜라보레이티브한 라이팅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콜라보레이티브 뭐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뭐 독자의 그걸 반영하라면서요. 독자의 뭐라고 할까? 뭘 원하는지 뭐 생각을 하라면서요. 그러면 뭐 함께하는 글쓰기 그것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사과나무를 쳐다봤는데 어, 정확하게 대충 불구스름하다라는 거는 알아냈어. 근데 이게 완전 새빨간 건지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올 만한 그런 새빨간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그 정도는 아닌 흐릿한 빨간색인 건지 여기가 지금 구별이 안 돼. 여기까지 지금 구별이 안 돼. 확실히 어, 초록색 사과는 아니라는 거는 알았어.
여기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구간부터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매력적인 오답, 이런 걸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때 사실은 이거를 내가 정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오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결정하는 건 나거든. 이때부터는 내가 이거를 정답이라고 할 거면 정답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할 거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찍기의 본질이야. 그냥 너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도박이야, 여기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 없어, 여기서부터는. 근데 콜라보레이티브는 원래 무슨 뜻이냐? 공동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뭐 가수 두 명이 만나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콜라보레이티브예요. 아예 그냥 만나 가지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자와 정말 합작을 하는 내용입니까? 음. 독자와? 아니죠. 예, 독자를 배려를 한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4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5번을 가보죠. 부재한 독자의 반응을 기대한다. 그렇지. 지금 독자가 없죠. 근데 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굉장히 충격을 먹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 정도 쉽게 설명했으면 알아듣지 않을까? 그런 걸 반영해서 글을 쓴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4번이냐 5번이냐 이거를 헷갈리셨다라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콜라보레이티브가 확실하게 의미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32번 빈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의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과의 색깔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흐리게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자기 의심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챗GPT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흐릿하게 보이는 거를 한번 집어 넣어보세요. 단어를.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 뜻이 맞니?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서 사실 그러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면서 본인을 자기 의심을 좀 하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는, 굉장히 내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복습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또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모르는 거를 딱 짚어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넘어가는 그 습관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나 영어가 그래요. 예, 영어가 다른 것부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32번 한번 해봤습니다.